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내달려줬고, 미국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라는 또 한 번의 상승의 재료가 탄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관세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이제 소진됐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나온 게 미국과 사우디가 850조에 대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을 수출을 증가될 것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우디발 모멘텀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외국인들 지금까지 장 초반부터 장 마감까지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반대로 장 초반부터 순매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선물이었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10시 이후로 바닥을 찍고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면서 장중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8,500억 이상 순매수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장 막판에 일부 매도했지만 여전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외국인들이 현선물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5월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보면 코스피 역시도 지금 1조 원 순매수로 전환됐고 선물에서도 6,900억 순매수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코스닥 역시도 소폭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300일 돌파를 시도한다. 오늘 상황에서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 그리고 사우디의 850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이 모멘텀이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다우나 나스닥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 고점 돌파할 거고 그 선봉에는 독일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오늘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CPI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관세 모멘텀에서 사우디의 850조 투자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지수는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도 직전 고점 돌파 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해서 제약 섹터들 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들은 IRA, 인플레 감축법 이 부분을 공화당에서 폐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제약바이오 역시도 관세에서는 지금까지 억눌렸던 게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도 300일 돌파는 제약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 이슈는 당분간 진행되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숨고르기 조정은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시장은 유동성이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을 보더라도 지금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이 나갔지만 신고가 경신했던 부분이 자 226조 돌파 후에 이제 223조 7천억으로 여전히 양호한 모습이고 어제 나갔던 고객 예탁금 청약 환불이 되면 다시 1조 9천억 유입됐고 아울러서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 유입되면서 6개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것, 즉
시장의 유동성 유입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조정은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채 부분이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 자, 이쪽을 보면 미국의 CDS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전일 대비 5%, 전일 대비 미국의 CDS가 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국내 역시도 CDS가 4% 가까이 하락했다라는 것,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 조정을 받고 강한 반등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여전히 이제 단기 바닥권은 확인된 모습이거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 870불 이 가격 수준에서는 하방 경직을 보일 거고, 이걸 이탈한다면 M7 역시도 단기 기술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런 빌미가 되는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은 강세를 보였지만 10년 만기기 국채 가격은 어제 상황에서도 약세 기조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선물 시장에서도 지난 12일 저가죠. 110.05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 선물이 110.61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에 미국 시장 역시도 숨구르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을 보면 다우는 0.03%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은 0.21%거든요. 사우디발 이슈로 해서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지표 발표로 인해서 지수는 숨고르기에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기술적 조정은 결코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말고 조정은 매수 기회로 잡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지속적으로 AI 섹터들이 메인을 이룰 거다. 그러면 AI가 가면 결국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았던 로봇 섹터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면서 정책, 6월 3일까지는 정책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서 부각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 이슈 섹터들이 시장에 메인스트림으로 등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쉬어갔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순환되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쉬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정책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일정이 있고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잘 추려서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특징 섹터와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오늘 역시 시장은, 오늘 보면 결국에 정책이 시장의 이슈를 다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정책에서 인공지능의 최대 수혜를 보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신재생 쪽과 기후변화, 탄소 중립, 이런 쪽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공약 강조했고, 그 다음에 햇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것들이 비전 제시가, 태양광 관련해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OCI 홀딩스, 자, 요런 태양광 섹터도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도 지원을 확대하겠다 해서 SK 오션 플랜트라든가, 그 다음에 CS 윈드, 자, 이런 풍력 섹터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이제 수소 섹터들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가 감소됐고, 유럽연합은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를 집중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안 퓨얼셀이라든가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그다음에 S퓨얼셀 이런 수소 섹터, 즉 신재생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또 어제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5월 14일 오늘부터는 국제 인공지능 대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책 지원들이 기대되면서 결국에는 유진 로봇이라든가 나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산업매들은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모처럼 만에 유리기판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유리기판이 움직였다가 그동안 동토의 땅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상황에서는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1차로 4천만 달러를 수령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해서 토모큐브라든가 YC캠 그리고 SKC 같은 유리기판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리기판 섹터들도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가에 우리가 모아나갈 그러한 섹터로 보인다. 그래서 6월 3일까지는 정책 관련 섹터를 벗어나서는 초과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정책 관련주들에 대해서 수익 추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 섹터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의 관전 포인트 챙겨볼 시간인데요. 일정들 되겠습니다. 어떤 일정 있을까요? 내일은 아마 지수의 변곡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인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데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4월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지수를 발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변동성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결국에 정부 정책이라든가 조기 대선 이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기재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민관 협의체를 개최하겠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섹터에서 그동안 숨고르기 했던 인공지능 신약 개발 AI 섹터들이 모처럼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 내일 2차 산업 AI 전략 세미나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산업 AI 전략이라는 건 어제도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로봇 섹터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류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휴먼 로봇,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선반영됐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이어가는 걸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기후 위기 극복 미래세대 특별 간담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움직였는데, 결국 기후 위기 극복이라고 하면 탄소 중립 관련 섹터, 시쿠스죠. 탄소 포집, 저장, 재활용 이런 섹터들이 오늘 내일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섹터들의 대장주들을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내일장 관전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제 목요일의 시초가 공략주 알아볼 시간인데요. 어딜 보실까요? 저는 이제 내일 동시효과라든가 지금 이제 시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는, 내일 여러 가지 일정들에서 메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재부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쪽들이 그동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온코크로스 쪽으로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미국 FDA에서 동물 실험 폐지를 권하면서 최대 수혜조로 부각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각국에서도 비동물 연구 확대를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온코크로스의 기술력이 부각됐거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에서 AI 활용 신약 개발 민간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신약 개발 쪽에 대한 투자 지원을 확대할 것이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들을 봤을 때 내일 이슈와 정책 수혜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온코크로스는 우리가 12,900원에서 현재가까지는 우리가 매수해보자. 그리고 손절을 짧게 갈게요. 11,800원 이탈을 우리가 손절 시점으로 봤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16,000원에서 16,500원 1차를 볼 텐데 거래가 수반된다면 저는 온코크로스 역시도 신고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16,000원에서 16,500원을 목표로 보시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1차 목표가에서 반 덜어내고 나머지는 신고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코크로스 오늘의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신고가 도전까지도 가능한 종목으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수익 추구하자 말씀 주셨는데 수익들이 잘 나네요, 쌤. 어제 받았던 종목부터 A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정화금 주셨잖아요. 하루 네. 만에 큰 폭의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장중에 20% 급등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 관련 이슈예요. 그리고 최근 거래가 없다가 수반됐기 때문에 아직 이런 섹터들은 대정화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거래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500원에서 13,000원 선이면 매수자리다. 대신에 12,500원, 12,4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분간은 우리 대정화금은 12,600원에서 15,600원 이 박스권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 했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것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박스권 매매와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정화금으로 하루 만에 수익 16% 이상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즐기면 되는 자리 조금 더 욕심내면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냐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쌤, 내일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